역시라는 단어를 매우 경계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든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런 곳이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행할 이유가 별로 변변치 않은 것들이라면 행복해지는 방법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짜잘한 노력들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과 선입견이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 악순환을 만드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타인을 이미 나쁜 사람 또는 나를 상처 줄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긍정적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필터링합니다.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해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100% 마음에 들지 않죠? 100%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거예요. 100% 완벽한 분은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전 세계 1등이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빨간색은 따뜻해서 별로다. 파란색은 차가워서 별로다. 갖다 붙이면 트집은 잡아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보려면 얼마든지 트집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타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갖춰진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잡아내면 트집이 계속 보여. 트집은 계속 잡을 수 있어. 부족한 점 계속 보여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안에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팔짱을 끼고 좋은 가능성들은 다 필터링을 하고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야."라고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의식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의 거푸집을 만들게 됩니다. 거푸집이란 어떤 틀에다가 이 사람을 넣는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에 의해서 피해의식에 의해서 상대방을 내가 만든 거푸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거푸집이든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만든 거푸집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어떤 체험으로 인해서 얻은 거푸집이든 사람이란 이래야지, 교육자란 이래야지, 연인이란 이래야지,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이래야지는 많아요. 근데 막상 그걸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라고 말을 하거나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괴로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돼요. 거푸집이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이미 우리는 많은 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타인한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착하고 도리고 나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와 존엄성을 선택해 줍시다. 인간의 도리는 최소한이어야 돼요. 근데 요즘 말하는 인간의 도리라는 건 최대한인 것 같아.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김에 내 기대도 좀 들어주고 그래야 내가 널 인정해주고 그래야 내가 널 훌륭한 자식이라고 인정해주고 훌륭한 배우자라고 인정해주고 결혼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훌륭한 부모라고 인정해주고 어디 한번 내 마음에 들어보시지? 이게 요즘에 말하는 인간된 도리예요. 얼마나 빡빡합니까? 내가 너한테 한 실수는 안 보여 필터리. 내가 너한테 이기적으로 군 거는 안 보여 필터리. 그러면서 난 무조건 상처받았어. 넌 이런 실수도 했어. 저런 실수도 했어. 막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맞아. 역시 난 피해자야. 역시 난 선량한 피해자야. 저 사람이 너무 악랄해 하면서 우리가 판을 짜는 거예요. 왜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나눠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끊어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또 하나의 거푸집을 만드는 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인생 앞에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기생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친절하게 배려를 가지고 이용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떳떳할 수 있는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를 원망하고 화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이미 난 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기를 했고 그에 맞춰서 증거를 수집했고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당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면 대신 화를 낼 준비가 돼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연락이 잘 안 되고 잠수를 때때로 많이 탔어. 근데 내가 새롭게 연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연락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참고 참다가 증거를 수집했어. 이미 내가 연락이 안 되는 것에서 살짝 선입견을 가졌어. 그리고 전에 이제 연락이 안 됐는데 거짓말을 치고 바람을 폈던 그런 전 연인에 대해서 이번 연인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내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 비슷할 거야. 이 인간도 비슷할 거야. 이러면서 내가 이미 과거에 대해서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억울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슷한 거푸집에 집어넣어서 바라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봐봐. 너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대사예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여자들은 다 똑같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미 화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억울함을 토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의 본능은 쪼끔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고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그렇게 해요. 손해 보고 싶지 않아서, 통수 맞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의 본능과 나의 심리를 파악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요런 습성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타인을 매도하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입견의 태도가 왜 안 좋냐면요. 먼저 무례를 끼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상대방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날 무시한다, 날 싫어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네가 날 싫어해? 나도 너 싫어할 거야. 복수심을 느껴요.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네가 날 아프게 해? 나도 너 아프게 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선입견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거를 상대방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겁을 먹고 경계심을 가져? 그래 어디 한번 제대로 불편하게 해줄게. 내가 뭘 했다고 날 나쁜 사람 취급해? 내가 나쁘게 행동해줄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비밀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호의로 다가갈수록 복수심은 더 불타오릅니다. 난 분명히 선의를 베풀었는데 날 나쁘게 생각한다? 얼씨구 이것 봐라. 그리고 사람은 자기 편과 남의 편을 깔끔하게 나눠 가지고 남의 편한테는 냉정하고 자기 편한테는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경계심과 선입견과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려는 이런 것들은요. 상대방한테 "난 너 싫어. 너랑 나 같은 편 아니야."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어 그래. 싸우자. 지금부터 전쟁이야." 이렇게 됩니다. "내 편이 얼마나 많은지 봐.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다 뺏을 거야. 넌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자, 오히려 열등감이나 호승심이나 이런 것들이 센 사람들은 더 극악무도하게 복수전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꼭 여러분들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나도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굉장히 적을 많이 만드는 굉장히 손해가 나는 태도라는 거를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다섯 번째, 이 모든 악순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깨달음은 하나예요. 역시 이런 사람은 별로야. 역시 세상은 위험해. 역시 사람들은 추잡해.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불건강한 믿음을 또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덧붙이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역시라는 단어를 매우 경계하세요. 역시 세상은 기회가 많아. 역시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역시 세상에는 다양한 즐거움이 있어. 이런 쪽은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이제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걸 경계하세요. 왜냐면 마냥 긍정적인 것도 위험해요. 세상은 다양한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든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본인의 기대와 환상이 많은 만큼 필연적으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기대와 환상이 많다 보면은 세상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대와 환상은 자꾸만 우기게 돼요. "이런 곳이잖아. 왜 안 되는 거야? 난 무조건 성공한 운명이잖아." 사람들이 그랬잖아. 무조건 성공한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식대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길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인생을 소비하는 기준에서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고집이나 의도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엄청 특별하거나 엄청 비극적인 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할 이유가 별로 변변치 않은 것들이라면 행복해지는 방법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짜잘한 노력들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내면을 공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감정 패턴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유발하고 유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왜? 사람은 이성적인 척하는 감성적인 존재니까 감성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성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감정은 하나의 에너지 파동으로서 외부에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체험과 비슷한 인연을 끌어당기는데요. 이 파장은 여러분들의 감정의 정도만큼, 감정이 쌓인 양만큼 그 강렬한 만큼 더 강렬하게 내비쳐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누적하고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치유하지 않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에서 더 지독한 인연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에너지 파동으로서 본질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물질 세상의 중요한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하나의 파장입니다. 모든 생명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출해내는 감정이 곧 이 세상의 본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와이파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고 나오려면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즉 선입견의 최대 피해자는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어제 내가 오늘의 나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오늘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깨울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늘 하던 대로 부정적인 것만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후려치기 한 것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왜 자기를 선입견에 기대어서 판단하죠? 화를 내시면 화날 일이 자꾸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쌓인 분노라면 비우세요. 새로 만들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날 지키세요. 차가운 분노를 표현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왜 내 삶에 침범하세요? 과도하게 기대를 가지면 과도하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런 것들은 교정하세요. 이건 내게 아니구나. 내게 침범당했다고 느끼고 내게 빼앗았다고 느끼면 사람은 화가 나요. 근데 친절한 세상은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다고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빠서 선입견을 가졌던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연약해서, 미숙해서, 무지해서, 이래야 된다는 걸 몰라서, 당연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보고 따라하면서 내가 나를 너무 신뢰한 거지.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내 마음에서 느낀 이 감정을 너무 신뢰한 거지. 이 모든 게 주관적으로 필터링이 됐다는 거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곤란해지든 말든 나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빠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빠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몰랐을 뿐이에요. 서툴었을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막 찔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랬어. 하지만 괜찮아요.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하니까.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그때부터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풀어내야 될 인생의 숙제입니다.